앞 시간에는 우리 비용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은 상황 가지고 우리가 정기예금에 가입한 걸로 또 볼게요. 이번에 2020년 9월 1일 날 자, 우리가 1,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요. 가입 기간은 1년. 자, 자, 그럼 우리 정기예금은 뭐 당연히 이자가 만기되면 같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겠죠? 그럼 연 이율은 12%, 그리고 월할 계산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 2020년 9월 1일 날 우린 돈을 줘야 정기예금에 가입되니까 이때 1,00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정기예금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자, 그랬다가 2020년 12월 31일 우리 회계 기준은 이 돈을 빌려줬던 정기예금에 가입했든 어떻든 간에 하루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은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수익자리인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 이자 수익이다라고 쓰고 올해 발생한 만큼 그럼 9, 10, 11, 12, 40만 원만큼 올해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얘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근데 이번엔 지금 이자 수익이다라고 해서 수익이라 처리했다는 건 내 거라고 단정 지은 건데 아직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왔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다라고 미수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해뒀다가 2021년 8월 31일 날 우린 이제 이자까지 해서 1,120만 원을 받겠죠. 받으면 돈이 들어온 이유가 정기예금 원금 받았으니까 지워주기 위해서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지워주고 자, 이제 우리 못 받은 수익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받았잖아. 그러니까 미수 수익을 40만 원 지워주고 나머지 80만 원은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받은 이자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위급에 올라가면 어렵게 문제 낼 때에 이자 얼마 받았대. 근데 정기 말에 미수 수익으로 얼마를 계상해뒀다라고 두면 이렇게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에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결산 때 쓰는 분계고 이건 일반 전표에서 기중에 일어나는 걸로 회계 처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썼던 계정 과목들을 보면 자, 이 연에서는 과거상의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는 앞에 먼저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연에서는 왜냐면 뭔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먼저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우리 예상이나 발생 여기에서는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야. 아직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때는 아직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일 미자가 있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선급 비용은 아직 내 건데 미리 준 비용이니까 자산이고 미수수익은 수익이다라고 인식했으니까 내 건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은 이 두 개는 자산 계정 과목이고 미리 받은 수익과 이제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비용이다라는 얘네들은 우리한테 부채 계정 과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이건 앞에 먼저 선자로 이연 생각하시고 그리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우리 예상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어디에서 봤었냐면 우리는 이 계정 과목을 53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53페이지에 보시면 자, 미수수익이 제가 자산이라고 했었죠. 자산 중에서 우리는 내년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린 당좌 자산에 미수수익의 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계산일까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수익으로 계산한다. 계산한다는 말이 장부의 회계 처리에서 인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또 선급 비용이라는 것도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 내년에 속하는 부분을 우리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년에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아래쪽에 있는 예제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취소하고 올해 선급 비용이다라고 계정 과목을 대체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무슨 계정 과목인지 이해가시죠? 저는 계산을 생각을 안 하고 또 이야기하면 얘가 힘들까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라고 했던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죄송해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67페이지로 가면 자, 67페이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미지급 비용도 단기에 속하는 비용인데 계산일까지 지급 못한 거, 아직 회계 처리 안 한 걸 올해 단기 발생분만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계정 과목 이해가시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선수 수익 적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유동부채 챕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인 거예요. 수익 계정 과목을 취소해주고 얘는 미리 받은 수익이다. 그럼 손익의 발생과 이연, 제가 예상이든 발생이든 두 개 섞어 쓴다라고 했었죠. 그럼 발생과 이연에 보면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급 비용을 쓰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계정 과목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계정 과목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면 제가 방금 예를 든 것만이 아니라 비용 같은 경우에도 법료만이 아니고 우리 뭐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미리 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가니까 얘네들을 성급 임차료, 성급 보험료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1대1로 대응시킬 거잖아. 왜냐하면 2년치를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몇 년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성급이다, 선수다, 미수다, 미지급이다라고 해서 뒤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 계정 과목들을 써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자산하고 부채이기 때문에 장부에 남아있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편하도록 우리 당좌 자산과 유동부채 계정 과목 범위에서 이 계정 과목을 만들었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얘네들이 결론적으로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급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이 계정 과목들만 쓰지 이 뒤쪽에 적혀 있는 애들을 만들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썼던 이 계정 과목 4개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이것만 가지고 시험 목적으로는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회사 갔는데 뭐 성급 보험료래. 그럼 성급 보험료가 비용이니까 성급 비용을 얘만 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시 결산 쪽으로 가보면 다시 249페이지에 지금 손익계산 정리에 적혀 있는 게 수익의 예상에 대해서 먼저 적혀 있으니까 이 책도 예상 발생 자기 마음대로 섞어 쓰죠. 방금 이 앞에 표 정리되어 있는 건 발생이라 적어놓고 여기 또 예상이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저자만 이상한 게 아니고 시험 때도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이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두 개 같은 거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먼저 예상 적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단기에 발생한 만큼 미수수익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가끔 성의 없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하다. 회계 처리해서 인식하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성의 없이 적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네. 그럼 수익 잔위는 대변이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쓰고, 그리고 우린 차변에 그럼 미수수익이겠네. 그럼 기말에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적어놓고서 인식하라는 거지 돈 받았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얘 장부에 써서 인식하라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용도 우리 다음 페이지에 우리 이자 비용에 대해서 계상하라 그러니까 이자 비용 10만 원을 인식을 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써줄 거고, 우리 이연에서는 1년분 임대료를 12만 원 받았다면 근데 이 중에서 6만 원이 절반이 내년 거라면 임대료를 취소해주고 선수수익이다라고 바꿔줄 거고, 아래 비용에서도 보험료가 비용 처리로 해버렸다면 우리는 반대쪽으로 내년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취소를 하고 그리고 성급 비용이다라고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 7월 1일 날 분계로 지급한 거나 받은 걸로 나오면 문제가 제일 쉽다라고 하고 다들 좋아해요. 7월 1일이고 월할 계산이면 절반이잖아. 그럼 적혀 있는 금액의 절반이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만 봐서 먼저 뒤집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익이었으면 선수 수익, 비용이었으면 성급 비용 생각해서 반대쪽에다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7월 1일 문제가 나오면 다들 좀 행복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이 소모품과 소모품비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보면 자, 소모품은 자산 계정 과목이고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죠?
그럼 자, 얘네들 가지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소모품을 구입을 하면서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거나 처리하든 기말에는 만약에 다 사용 안 했다면 똑같이 남아 있어야겠죠. 다 썼든 다 사용 안 했든 똑같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액이 100만 원치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 단기에 사용액이 70만 원인 거예요. 70만 원치 쓴 거예요. 그럼 미사용액이 3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죠? 자, 이 경우를 가지고 첫 번째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한 경우를 보면 구입 시점에 우리가 대변에 돈 100만 원치를 주면서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얘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소모품이라고. 그럼 결산일날 12월 31일날 자 우리는 자 장부에 이 앞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사용액은 써버렸으니까 소모품 B가 돼야 되고 남아있는 것만 내가 자산으로 남아있으니까 소모품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쓴 건 소모품 B, 남아있는 건 내 재산이니까 자산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소모품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건 30이니까 사용한 금액 70만 원만큼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7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결산 때 나오고 얘가 세무위급에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소모품 없어진 만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소모품 B예요. 그래서 결산 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얘가 조금 헷갈려요. 그럼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하면 구입할 때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 B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그래 놓고 결산일 자, 우린 소모품 B 사용한 건 7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부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을 취소할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이만큼 소모품이 남아 있으니까 소모품 30만 원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처리했던 거든 이렇게 처리했던 거든 보면 소모품은 30만 원만 남고 소모품 B는 70만 원으로 사용한 만큼이 남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낼 때에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방금 똑같은 문제인데 구입액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사용액이 70만 원치예요. 자, 그럼 구입 시 자산 처리를 했어요. 자, 자산 처리했으면 소모품이라고 처리했겠죠? 그죠? 그럼 대변에 죄송해요. 비용 처리로 넣을게요. 자,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럼 소모품 B라고 처리했겠죠? 그럼 대변에 소모품 B라고 하고 차변에 소모품이 될 건데 자, 그럼 얘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시험 문제에서 구입한 금액하고 사용액을 알려줘요. 그럼 우리 시험 때
70만 원 보이면 70만 원 써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사용액이 지금 소모품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소모품비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액이 소모품비 쓴 만큼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구입할 때에 전액 비용 처리했다면 우리는 결산일날, 지금 결산일날 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일날은 우리는 70만 원만 소모품비야 되는데 100만 원 돼 있을 거니까 30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금액을 이런 식으로 꼬아서 줄 거란 이야기예요. 똑바로 주는 경우도 많지만 꼬아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와야 된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일 꼬아서 낼 때가 이 금액까지도 장부 조회하도록 시켜요. 그냥 남아있는 것만 이 금액이래. 그리고 전액 비용 처리했대, 자산 처리했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서 적혀 있는 거 봐서 30만 원을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은데 옛날에 자주 나올 때에, 그래서 제가 자주 나오니까 지금 분계를 보면 전부 다 단순하게 소모품 처리하면 소모품이고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비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 둘 다 불변이죠. 이연에서는 우리가 회계 처리했던 거 다 뒤집는 게 불변이니까, 그럼 여기가 소모품이니까 여기 소모품비겠지. 양쪽 차변 대변 다 소모품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소모품비면 얘가 소모품이죠. 그래서 금액 쓰는 거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대. 그러면 소모품을 쓰고, 그럼 소모품은 몇 자죠? 글자가 세 자죠. 그러니까 금액은 사용액을 쓰는 거예요. 세 글자에. 그런데 만약에 비용 처리했대. 그럼 우리 지금 소모품을 비용이라고 그러면 소모품비라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 없잖아. 그럼 소모품비라고 썼어요. 얘는 몇 자죠? 네 자잖아. 그러니까 금액은 미사용액 네 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액에 실수 안 하도록 좀 정확하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나중에 우리 뭐 기출 문제 풀 때도 그렇고 계산 다음에 또 할 때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든 내가 실수 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놓고 가는 게 너무 복잡하면 단순하게 이 계정 과목을 반대로 뒤집고 세자면 사용액, 내자면 미사용액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이 소모품 분계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적혀 있죠. 자,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하는 거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자산이니까 상승하면은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상승액을 쓸 거고, 하락하게 되면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하락액을 써주면 돼요. 이건 자산의 정확한 측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말의 공정가액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기말 종가
30일날 안 하니까 30일날 마지막 종가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을 이렇게 쓰면 얘는 반대로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하락하게 되면 차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이 분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얘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이거예요. 예. 상승하면 얘를 올려주고 자산이니까, 하락하면 얘를 내려주는 분기를 하는 거예요. 기말에. 그럼 얘를 올리고 내렸으니까 반대쪽의 이유가 평가했는데 올린 이유는 이익이었다. 내려준 이유는 평가했는데 얘가 손해였다라고 얘는 써주는 거지. 우리가 기말에 이 분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단기매매 증권을 공정가액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회계 처리해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우리 나중에 교재 시간 되실 때 페이지 50페이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에 대해서 한 적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셔도 돼요. 우리 지금 교재 50페이지에서 단기매매 증권 우리가 취득하고 평가하고 처분하면서 분기를 본 적이 있죠. 자, 우리 책 바꾸면 이제 단기매매 증권만 평가 안 하고 매도 가능 증권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단기매매 증권만 알려드렸으니까 이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다음 우리 중에 하나가, 자, 우리 결산 떼야 되는 거, 결산 떼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말 안 한 게 있구나. 미결산 항목을 제거하는 거. 미결산 항목 개정 과목 우리 배운 게 뭐 있죠?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같이 쓴 건. 이때 결산 때 이제 장부에 남아 있으면 원인 밝히거나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게 우리 미결산 항목이다라고 했죠. 결산 때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려는 건 우리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인데, 자, 이 현금 과부족은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생각할 게 기말 현재 부족했던 상황이냐 아니면 남는 상황이냐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우리 장부 잔액하고 실제 잔액하고 봤을 때 장부 잔액이 더 크다면 얘는 부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얘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부족 시에 이건 기중에 부족을 하면 우리는 장부의 현금 잔액을 실제 잔액 맞추기 위해서 다운시키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얼마라고 쓰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얼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기말까지 원인을 못 밝히면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다 얼마를 지워주고 차변에 얘를 잡손실이다라고 해서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일에 부족할 수도 있겠죠. 시험에서 우리가 월말 잔액을 맞추는데 돈이 부족하대. 그럼 12월 31일 날 나 혼자서 돈 부족해요 찾겠습니다. 못 찾겠어요. 혼자 12월 31일 날 이 두 개 쓰고 있는 건 바보짓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산일 날 부족하면 시제 장부 잔액을 시제 잔액에 맞춰줘야 되니까 현금 얼마다 이렇게 줄여주고 현금 시제 맞춰주고 이때는 시간 없어요. 바로 즉시 잡손실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즉시 잡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린 지금 결산하는 거죠. 그럼 결산 가지고 보시면 결산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판단했죠. 결산일에 부족하면 결산 때는 그냥 잡손실이 들어올 거예요. 잡손실은 우리 비용이라는 거 알겠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일단 얘 들어오는 거예요. 결산 문제 풀 때는 부족하면 차변에 잡손실이다. 결산 문제에서. 그럼 대변에 현금과 부족으로 과거에 처리한 적 있으면 지워주고 처리한 적이 없고 올해 발생했으면 현금 잔액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원리는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부족한지 많은지는 일단 내가 파악해야 돼.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근데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면 차변에 잡손실인 거예요. 현금과 부족. 현금 시제가 부족하면. 그럼 당연히 반대로 우리 장부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더 많으면 이때 우리는 돈이 많을 때는 장부를 높여서 항상 실제로 차변에 현금 높여주고 현금과 부족 얼마다. 그런데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면은 우리는 이 현금과 부족을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이다 얼마. 근데 결산일날 돈이 많은 걸 발견했다면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 대변에 잡이익이다 얼마. 원리는 당연히 잡손실 때랑 똑같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산에서 돈이 부족하면 차변의 잡손실, 돈이 많은 거면 대변의 잡이익이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현금과 부족 처리했다는 건 현금 시제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을 지워주면 되는데 그런 적이 없고 결산일날 돈이 많은 걸 발견했으면 현금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현금이다라고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분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이 현금과 부족 정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교재 49페이지에서 봤었어요. 원인 밝히는 것도 해보고 지금은 결산이니까 제가 이제 결산을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음 6번부터 볼게요. 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제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할 거예요.
자산 부채의 정확한 측정.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 안 갚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 걸 바꿔줄 거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비유동을 유동으로 변환시켜 주는 게 자, 유동성 대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시험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장기 차입금 중 자기 상환 도래 금액만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부채라서 대변에 있던 애를 차변에 써서 줄여주고 지워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름을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에 이 내용 이야기할 때에 거래처 쓰는 거 절대 잊지 말라라고 했던 거. 그때 이걸 69페이지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차기 상환 도래 금액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내년부터 5년간 균등 상환한대. 그러면 1,000만 원씩 갚을 거잖아. 그러면 내년에 갚을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매년 기말마다 내년에 갚을 것만. 전액을 갚으면 5천만 원 전부 다를 처리할 거고 근데 5년간 갚는다면 내년에는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갚을 거잖아. 그러면 그 갚을 부분만 이렇게 분개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액을 상환하는지 부분 상환하는지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자, 다음 대손 충당금 환입 적혀 있는 거 보면 대손 충당금 설정은 제가 플러스 나오는 경우로 이야기했던 보충액이 나오는 경우는 자동 결산을 할 거고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에 환입액이 발생하는데 얘는 수동 결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이 자기 자리라서 자, 우리는 환입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자기 짝지 페어를 찾아야 되고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때 매출 채권이면 800번대를 선택해야 되고 기타 채권이면 900번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52페이지에서 좌우 같이 했던 내용이에요. 52페이지에서 다음 선납세금 정리. 선납세금 정리는 우리가 수동결산을 스마트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는 분계는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거였죠. 지금까지 다.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을
장부에 있는 만큼 지워주고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 얼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납세금 정리 수정하는 게 끝나고 법인세를 계상하는 건데 그 중에서 선납세금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수동결산을 무조건 선행을 하고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수동결산 후 자동결산을 실행해야 돼요. 만약에 자동결산 하다가 수동결산 있는 걸 빠뜨렸네, 그러면 자동결산했던 건 전부 다 취소하고 수동결산한 후에 다시 해야 돼요.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는 걸 다시 해서 다시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결산에서 뭐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수동결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봤고, 자, 그럼 이거 말고도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게 그래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매출 원가 중에서 인식을 할 건데, 매출 원가 계상 분계는 자동 결산인데 근데 이 중에서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만 얘를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그리고 대변의 재고자산 계정 과목의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해서 자, 이걸 우리 써줘야, 적용 8번을 꼭 빠뜨리지 말고 써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58페이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정상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동 기말 재고 자산 입력 자동 결산 시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어느 감모 손실이 있든 간에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무조건 실제 재고액, 장부하고 수가 안 맞았을 때 감모 손실인 건데 무조건 실제 있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차이 나는 만큼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컴퓨터가 분개해 줄 거고, 그러지 말라고 이 회계 처리하고 계산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수동결산 분계를 이제 어느 정도 봤고,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수동결산 문제 간단한 것만 먼저 보고 자동결산 구경하고 또 뒤에 책 보고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컴퓨터도 준비해 주세요.